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고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국내 기업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업들은 적극적인 국내 투자 등 앞으로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인공지능 미래산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측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크게 줄면서 주요 기업들은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5년간 연구 개발 등에 450조 원을 투입하고 매년 6만 명을 고용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유럽 최대 규모의 공조기기 업체인 플렉트 그룹을 인수했는데 한국 생산 라인을 광주에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렉트는 공기, 냉각 등 기술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과 AI 데이터 센터용 장비 등을 개발하고 있어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삼성 SDS의 경우 AI 데이터 센터를 전남도에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까 또 지역 균형 발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짓는 AI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짓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5년간 국내에 125조 원을 투자합니다. 투자는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 그린 에너지 분야에 집중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라 인공지능 미래차 산업을 중점 추진 중인 광주가 주목됩니다. 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국 1위인 전남에도 기대가 실립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 해안권에 수전의 플랜트를 건설해서 미래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그린 수소 생산과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수소 AICT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SK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국내에 128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서남권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WS와 영남권의 그다음에 오픈AI하고 서남권에 각각 진행 중입니다만은 더 빠른 속도로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를 지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국내 인공지능 사업이 하루빨리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이를 이뤄가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최근 광주의 각 자치구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북구에서 발행한 북구머니는 판매 6일 만에 완판되며 지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가맹점 확보가 인기몰이 비결로 꼽혔고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 정책은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역화폐를 판매하는 광주은행 앞에 북구머니 카드 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판이 붙었습니다. 한 발 늦게 북구머니를 사러 온 시민들은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상생카드를 며칠 전에 해서 상생카드, 체크카드 세고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다 썼으니까 왔는데 그네요. 더 일찍 오지 나는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지난 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광주 북구 지역화폐인 북구머니가 판매 6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발행액이 100억이었지만 이른바 오픈런 행렬까지 이어질 정도로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18%라는 높은 할인율과 북구머니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거의 2만 곳에 가까워 북구 어디서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한 광주자치구 4곳 가운데 북구머니가 처음 완판됐고 동구에서 발행한 50억 원 규모의 동구랑페이도 완판됐습니다. 남구는 30억 규모 가운데 절반가량을, 광산구는 발행액의 10%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발행률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지역화폐 가맹점 수가 많을수록 지역민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할인받아서 좋고 골목 상권에는 단비가 돼주는 지역화폐 정책을 꼼꼼하게 분석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할 거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면서 구민들하고 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뭔가 효과 있는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광주 북구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할인율과 규모로 지역화폐를 재발행할 계획이며 동구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역화폐 규모를 키워 연 2회 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화순군이 수십억 원의 국비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동북댐 관광개발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동북댐 공유재산 사용 허가권이 있는 광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 중 하나인 동북댐 화순적벽 관광 명소화 사업. 화순군은 지난 2022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영역 등을 통해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다음 해엔 공모 사업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143억 원 가운데 작년과 올해 사업비로 19억 원을 정부에 신청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화순군은 동북댐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권이 있는 광주시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우리가 당연히 쉽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광주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출했죠. 예산을 집행한 문체부는 화순군이 광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취지로 보고해 예산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협의가 다 돼서 협의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국비 확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교부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더욱이 화순군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광주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초 공개 입찰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설계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국비시 9억 원과 지방비 등 21억 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는 최소한 광주시 상수사업본부와 사전 협의 내지는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앞뒤 순서가 뒤바뀐 행정에 지자체 간의 갈등만 생겨났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엔 결국 사업자만 배불린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동북댐 관광 명소화 사업 완료 시점은 오는 2027년. 화순군은 광주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 민간 소유지의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KTX 고속열차가 등장한 후에도 새마을호 같은 일반 열차는 비교적 느리지만 묵묵히 승객들의 발이 되어 왔습니다. 목포의 한 기관사가 37년 동안 열차를 몰며 지구 25바퀴를 돌아야 한다는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용산을 떠나 목포로 향하는 새마을호 열차 조종칸. 단정한 제복 차림으로 조종관을 붙잡은 이는 나천수 기관사입니다. 19살 나이로 철도와 인연을 시작해 37년째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열차가 호남선 임곡역을 통과하자 영광의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 운행을 알리는 방송이 나옵니다. 나천수 기관사는 오늘 무사고 100만 킬로를 달성하였습니다. 기관사를 천직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 함께 고생해준 우리 직원들도 너무 고맙고 우리 나를 위해 이제 고생해준 우리 각시 박남희님 사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아빠가 잘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잘 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무사고 100만 킬로미터 달성은 지구를 25바퀴, 서울 부산 간 거리를 1250회 왕복하며 단 한 건 사고가 없어야 가능한 기록입니다. 이윽고 종착지인 목포역에 들어선 열차. 110년 역사의 목포역에서 38번째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를 달성한 나 기관사에게 존경을 담은 꽃이 전해집니다. 이제 승무 업무에 대해서 항상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또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백 킬로미터를 단시간에 주파하는 KTX 등 고속 열차와는 달리 짧은 구간을 느리게 제한된 횟수로 운행하는 새마을호. 고속화되는 신형 열차들과 상대적 속도 경쟁에서 밀리는 일반 열차들은 지속적인 간편과 구간 축소를 겪고 있습니다. 운행 횟수가 줄고 투입되는 노선도 짧아져 주행거리 자체는 줄어드는 상황. 때문에 철도 관계자들은 나 기관사와 같은 일반 열차 100만 킬로미터 무사고 달성은 사실상 마지막 기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X는 이제 점점 이제 노선은 늘어나고, 이제 전국의 생활 근거지가 KTX 위주로 좀 재편이 되다 보니 일반 열차의 횟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약간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앞으로 갈 것입니다. 빠름을 추구하는 이 시대, 여전히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일반 열차들. 승객 안전을 생각하는 기관사들의 책임감은 오늘도 최대 출력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세월을 견디며 예술이 된 나무로 불리는 신안의 주목 분재가 세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간단 말처럼 강한 생명력을 지닌 이 분재, 2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 천사섬 분재정원의 특별 전시관. 온실안에는 수백,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주목 분재들이 붉은 줄기와 푸른 잎으로 장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특별 전시관에는 주목 분재 43그루가 상설 전시 중입니다. 이 가운데 1000년 이상 된 분재가 5그루, 가장 오래된 나무는 수령 2000년으로 추정됩니다. 시간과 자연이 만든 이 작품들은 현 시세로 한 그루당 2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거기 자연스럽게 참 바람이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오랜 그 세월을 겪은 표가 납니다. 나무 한 날. 주목은 예부터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간다는 말이 전해질 만큼 세월을 견디는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줄기가 일부 말라 하얗게 변해도 그 사이로 새 가지가 돋아 푸른 잎을 틔우며 죽은 나무 위에서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갑니다. 최근에는 아시아태평양 분재우호연맹 컨벤션에 참석한 중국 분재 애호가가 이곳 주목 분재 2그루를 100억 원에 구입하겠다는 뜻을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천사섬 분재정원은 500여 점의 명품 분재를 전시해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1000년이 넘은 주목 분재를 비롯한 희귀 분재들을 이처럼 많이 보유한 곳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주목 분재를 중심으로 국보급 분재 정원, 세계적인 분재 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전국 노래자랑 백댄서 논란에 대해 공직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문 청장은 오늘 내부 게시판에 올린 사과문에서 북구 발전을 위해 공들여 쌓아온 노력과 자존심을 구청장이 무너뜨렸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며 1,700여 북구 공직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에 진행된 전국 노래자랑 사전 녹화 과정에서 국장 등 간부급 공무원 8명이 공무 출장 신청을 내고 문 청장 무대에 백댄서로 참여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행정안전부는 북구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당대표로 단독 출마한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신장식, 임형택, 정춘생, 정경호 최고위원 후보가 참여해 민주당 일당 독식의 전남 정치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전남을 시작으로 전북과 서울, 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3일 청도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2명을 선출합니다. 오는 27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번째 발사가 진행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누리호는 위성이 모두 장착된 상태로 27일 새벽 1시 4분 전후로 4차 발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차 발사 이후 2년 6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새벽 시간에 발사되는 이유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수행하게 될 오로라 관측 임무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